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집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본가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지금 자취를 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은 원룸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대로 현관이시고,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 딱 원룸으로 딱 보여요. 그죠? 투룸 같진 그래서, 않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방이고, 이쪽이 화장실이고, 일단은 현상 좀 말씀을 드리면 샤워를 할 때 이제 문 닫고 거울, 이렇게 볼 때 이 현상 여기에서 저 말고 완전한 검은 형체가 가끔 이렇게 종종 보였거든요. 샤워를 훔쳐보는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종종 그러는데 제가 자기 전에도 이렇게 방에서 침대에 누우면 저기 현관 빛 보이시죠? 저기서 시선이 하나가 느껴져요. 하나? 딱 하나라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이제 이게 가끔마다 문 쪽에서 볼 때가 있고 시선이 옮겨 다녀요. 하나라는 건 단정을 못 짓겠는데 제 누우셨나요, 혹시 지금? 느낌상으로는 아니요. 아, 네. 화면 보죠, 화면 어디에다가 보죠. 네네. 네, 그 복도 어디다 이렇게 쪽 해야 될지 한번 모르 보여주시겠어요? 복도 쪽으로. 네네. 네, 이렇게 고정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신과 약을 한 5년째 먹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본가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잘 느꼈던 사람이에요. 일단 나 본가에서 이사 오기 전에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 9살 때 합가를 하게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계속 누가 쳐다봐. 너무 무서워. 그래서 베란다에서 누가 계속 본다고. 근데 저희 집이 그 당시에 3층이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사람이 볼 수 없는 층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여서가지고 제 방에 십자가를 두시고 저희 집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본가에도 두고 계시고. 근데 이제 계속 제가 그 현상을 말하니까 그 집안에서 또 집안 좀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게 돼서 지금 현재 본가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19층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처음 이사 갔을 때도 뭔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밤마다. 엄마랑 저랑 동시에 이제 소리를 들었던 게 새벽마다 계속 화장실에 스위치를 딸깍딸깍딸깍딸깍 거리는 거를 저랑 엄마랑 들은 거예요, 새벽에. 오?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혹시 장난쳤냐고. 근데 제가 그 장난칠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18살이었으니까. 아니, 뭔 밤에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냐. 그래서 넘어갔는데 저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 날에 저도 그 소리를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방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아무도 없고 저희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고요하게 자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방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왕 하고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뭘까? 그러고 넘어갔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서 그때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을 때여서 남동생이니까 이제 장난을 좀 짓궂게 칠 수도 있잖아요, 동생이니까. 그죠. 그 당시에 침대가 밑에가 비어져 있는 침대였거든요. 가끔 동생이 체구가 그때 작았어가지고 애가 거기서 이제 저를 놀래키던가 그런 장난을 좀 많이 쳤었어요. 설마. 근데 이제 누워있다가 갑자기 누가 제 발목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 땡땡땡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왜 불러? 이러면서 동생 방에서 동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발목이 잡혀서 끌어당겨져가지고 침대 바깥까지 제 발목이 나갔는데 이 꿈 아니죠? 꿈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 쉣. 네, 그러고 나서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 시선이 느껴져도. 왜냐면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무시해라. 무시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제 방에 십자가를 놔주시고 정 무서우면 저는 엄마랑 같이 잤거든요. 같이 맞죠. 잤는데 네, 그랬는데 제 몸으로 현상이 온 게 20살 때였어요. 20살 전에도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9살 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안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계속 불똥 저한테 튀니까 19살 때 3번을 자살 시도를 했지만 위험한 상황까지 가진 않았고 그냥 일단락이 됐어요, 사건은.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세요. 그 당시에도 불면증이 있었고 우울증도 좀 심하다 보니까 약을 복용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징그러운 부분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저희 먼저 봐볼게요. 잠깐만요. 그 이 부분은 좀 안내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시도했던 흉터여서. 이 상처를 꽁꽁 숨기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집안이 되게 엄하기도 했고. 이쁜 팔에 저걸 몇 번이나. 일단은 제 몸이 아니게 된 것 같다라고 시작된 거는 이제 작년부터인데 24살 때부터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상처들이 계속 생기고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안 좋은 시도했던 상처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보시고 나서 제 상황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딸이 걱정되시니까 옆에서 이제 같이 데리고 주무셨는데 갑자기 제가 컥컥대더래요.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목이 쫄린 사람처럼 엄마가 놀래서 계속 옆을 봤는데 왼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제 손목을 떼는 것처럼 그렇게 제스처를 보였대요. 엄마가 떼시려고 할 때 힘이 너무 세니까 두 손으로 이제 떼셨대요, 그때. 너무 놀라서 울었는데 작년 12월에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크게 피가 한 번 터지게 되는데 피가 터졌다고요? 아까 보신 상처 중에서 제일 큰 상처 에, 있잖아요. 아, 네, 그거 보시면 좀 크게 꼬맸었어요. 한 12바늘 정도? 네, 그래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할머니랑 말다툼을 하면서 말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머리를 뜯고 주저앉아가지고 으윽거리다가 돈에 못 이어가지고 작은 가위를 제가 손을 꼭 쥐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제 정신은 온전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상황을 아시고 말리시려고 들어오셨는데 제 손에는 이제 흉기가 있고 하시니까 놀라셔가지고 저를 떼어내셨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핀트가 끊겨요. 정신이. 할아버지들이 그대로 밀쳤대요. 밀고 그대로 주방으로 뛰어나가서 흉기를 들고 말을 했대요. 죽어버린다고. 이런 소리를 제가 하다가 엄마가 나오셔가지고 칼 내려놓으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시던 할아버지가 또 저를 말리시려고 그 뛰어오시는 모습에 옆에 있던 다른 흉기로 깊게 긋고 이제 응급실에 가서 큰 수술을 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딱 그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 정도로만 마무리가 돼서 그 후로 이제 집을 나와서 사는데 집에서 나와서 살면 좀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시선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너무 안 풀리니까 한번 무당집은 아니고 점을 봐주는 데로 갔었거든요. 네. 저희 집이 신줄이래요. 안 믿었죠.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근데 좀 상황이 다 맞으니까 할머니한테 여쭤봤는데 맞대요. 근데 그 친할머니 그쪽이 맞았대요. 약간 비는 집안.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시선들과 계속 블랙아웃인 상태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살고 싶어서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 제 몸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쵸. 진짜 마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혹여나 제 몸에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느꼈던 게 맞는 건지 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신줄이라는 게 뭐 진짜로 할머니한테 들으셨더라면 그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기는 할 겁니다. 영향이 어느 정도. 그래서 제보자님이 지금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은 요렇게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영향력이 진짜 좀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더라고요. 영향력을 보면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팔에 그 진짜 아까 저희만 봤는데 진짜 흉터가 큽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피를 자꾸 불러요. 피를 자꾸 부르고 그 순간은 블랙아웃이 되고 깨어나 보면은 진짜 피투성이인 상태이고 피를 자꾸 먹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말도 있죠. 피부정이라고 해서 피를 먹으면서 약간 피를 계속 불러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뭐 정신병이다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신병원 가서 약을 타서 먹을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것만큼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라도 하려고 살려고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에서 저는 제보자님은 일단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피를 자꾸 부르고 있고 제보자님 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불러오면서 피부정이 끼는 것처럼 그리고 제보자님 블랙아웃이 왔을 때 계속 위험한 순간이 와요. 지금 제보자님 혹시 술 같은 것도 자주 드세요? 원래 술을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20대 초반에는. 근데 입맛 이제 변하셨죠? 최근에? 최근 말고 좀 이후부터? 네, 한 2년 전부터 술을 그렇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술 외적으로 다른 거 내가 안 먹던 걸 갑자기 먹고 그런 적 있으잖아요? 안 먹던 걸 먹는 것기도 한데 잘 먹던 거를 못 먹기도 해요. 정반대가 됐네. 네. 그치. 갑자기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던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 알러지가 없었는데 너무 잘 먹다가 갑자기 숨이 막힐 정도로 와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고 생선 종류도 원래 진짜 안 먹는데 입맛이 바뀌어서 잘 먹기도 하고 지금.
이게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체질이 바뀌고 입맛이 바뀐다고 한들 이렇게 싹 바뀌진 않아요. 싹 바뀌지는 않는데 뭐 일단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술은 멀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술을 멀리 하시는 게 맞고 좀 전 분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술을 먹었을 때 좀 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거를 다 놔버리게 되거든요.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보자님 집에 귀신이 보이십니까 지금? 계속 시선이 현관 위쪽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지금 요 부분, 여기 현관등. 여기서 계속 위쪽에서 착 붙어가지고 저를 보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꼈었어요. 지금은 불 켜서 좀 덜한데, 십자가도 앞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벽에. 네.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집 안에, 방 안에 있던 거를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보자님이 씻을 때 약간 문 앞에서 시선 같은 게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검은 형체가 딱 서 있다가 슥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보신 거네요? 느낌이 아니라? 네, 검은 형체가 딱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집에서 겪고 있는 것 중에서 일단 빙의 증세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집에서 겪고 네. 있는 증상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현상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을까요? 뭔가 집에서 물건이 떨어진다던가, 뭐 TV가 켜진다던가, 컴퓨터가 켜진다던가, 또는 뭔가 소리가 들린다던가, 말하는 소리라든 게 들린다던가. 소리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느낀 것도 있는데, 제가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 자주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옆에 누구 있냐고. 근데 저는 혼자 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냥 옆집 소리일 수도 있겠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 집에 오고 나서만 종종 들었어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갑자기 야, 네 옆에 누구 있어? 이러면서 야,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야? 뭐 이 부분적인 거 봤을 때는 근데 집에 없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몸적으로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보자님이 블랙아웃 되는 부분을 토대로만 보면 뭐 빙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방마록이라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옆에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영향이 나는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뭐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쓱 없어졌다는 거. 제보자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뷰로다가 누우시잖아요. 주무실 때. 네. 이 뷰로 누워서 주무실 때 옆에서 서서 위에서 아래로 지켜보는 듯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제가 침대에 등지고 좀 앉아있는데, 등대도 시선이 지금 조금 느껴지고 있는데, 잘 때는 내리 깔아보는 시선으로 그게 종종 느껴져서 제가 벽을 보고 자요, 보통. 중문을 닫고 잘 때도 있고, 열고 잘 때가 있는데, 열고 잘 때는 확실하게 시선이 느껴져요. 근데 저 중문을 닫아도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왜냐면 네, 지금 이제 거기 서 있어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봤을 때 빙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디서 따라왔는데 이게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처음 안 좋은 생각을 했던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죽고 싶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때가 시작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기억을 하는 거는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것도 어릴 때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가 피를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지금 많이 하게 돼요. 피가 피를 부른 것도 있고 제보자님이 귀신을 부른 것도 있고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블랙아웃이 됐을 때도 그렇고 아마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끊김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보자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뭔가 좀 빠져 있어요.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기억나는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도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거야. 지금 제보자님이 피를 부르고 있고 귀신이 피를 먹고 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디지몬으로 따지면 뭐 유년기에서 뭐 진화를 하면 성장기가 되고 뭐 이런 것처럼 피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나쁜 녀석이 하나가 있고, 그 얘가 지금 따라 붙어서 옆에 있으면 피를 불러주잖아. 먹을 걸 주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야.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생각을 좀 자주 하잖아요, 제보자님. 왜냐면 지금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제보자님 계속 안 좋은 일이 휘말리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누구든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멘탈 잡는 게 더 신기한 거야. 이런 거를 더 파고 들어가는 게 이 망할 놈의 귀신들이기 때문에 제보자님은 이 귀신이 봤을 땐 엄청나게 맛있는 먹잇감이지. 제가 지금 왜 가려고 하냐면 개빡치는 게 뭐냐면 저 앞에 서서 웃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맞아야 돼.
꼭 마음 다 잡고 저희가 금방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 팔 자꾸 하지 마요. 그 칼 같은 거 다 갖다 버려요. 저희가 네, 갈 그래서 때 사다 드릴 네. 테니까. 아니 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여러분들 못 맞아. 보셔서 그러는데 팔에 조금이 아니야. 아, 맞아. 손목만 있는 게 아니라서. 어.